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제 되네요. 네, 좋은 밤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은 제가 간혹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음, 제가 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지고 화면을 올고지 좀 쓰도록 할게요. 어,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보면 이게 이제 10월달 중순에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제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PBR 밴드 0.9가 하락했던 시절이 패턴이 이렇게 세 번이 나왔다. 그러니 이번에도 안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맞죠? 네, 안 깨질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이 12일이니까 오늘 리포트가 2008년 후 CPI 정점 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은 뒤 60일간 랠리를 했다. 이것도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자, 우리가 패턴을 분석해서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아야 확률이 계산되는 거지. 세 번 중에 한 번, 두 번 중에 한 번, 뭐 이러면 이번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의 빈도와 신뢰도를 우리가 높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책에서도 보면 노이즈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그 패턴에 자꾸만 주입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기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패턴이 지금 맞는다고 확약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모수가 뭐 한 100번씩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과거에 이랬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다. 이런 것들에는 좀 귀를 닫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분의 이익, 이익입니다. 이게 수익률이죠. 그러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임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이익을 높여야 됩니다. 이때 우리 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확인하고 사는 거, 추세가 형성되고 사는 거, 차트로 보고 사는 거,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익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바닥에서 사는 거고, 그게 가장 이익을 높입니다. 시간은 나는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사서 이익을 높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제일 믹스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만, 두 가지가 믹스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아, 지금 사야 돼? 지금이야? 이제? 그러려면 많은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얘기는 뭔가 증거도 많고 현황도 거기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사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서 사야 되고 그것들이 또 추세가 꺾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건데 이게 삐끗하면은 놓쳐서 이런 큰 상승기를 못 먹으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보다는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게 좋죠. 그래야 안전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추세를 확인하고 사면 벌써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 추세가 잘못돼서 꺾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손실이 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바닥에서 사는 연습이 훨씬 더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해야 될 줄도 압니다.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타이밍 이슈를 제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까지 맞고 이익까지 맞다면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보다는 이익. 그리고 이게 복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100만원 살 때하고 1억 살 때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추세를 확인하고 사면 올라가면서 따라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도 바닥에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사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래서 금액이 커져도, 그러니까 복리가 지나서 내 투자금이 커지더라도 바닥에서 살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데, 추세가 확인되고 살려면 처음에 샀던 가격과 두 번째 샀던 가격들이 다 높거나 아니면 현재가에서 위로 수량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라도 비싸게 살 확률이 존재하죠. 우리가 1년의 수익률이 목표가 20%도 훌륭한데, 한 종목을 사는데 혹은 파는데 1, 2%씩 계속 남들보다 비싸게 사고 혹은 5%를 비싸게 사고 이러면 1년을 딱 지나고 보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루하진 않죠. 주식이라는 게 이익이 생기려면 나는 어떤 가격에 사도 다음 사람이 그 가격보다 높게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가격이 올랐을 때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제 이익은 늘어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도 계속 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사는 사람들이 니즈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그들이 못 봤던 걸 봐야 되고 그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쉬운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적이 나와서 사는 것보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걸 시뮬레이션 해서 예측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 실적의 예측이 분기를 지나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9월 말 이후에 사는 것보다 8월이나 7월쯤에 샀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죠. 지수가 평탄하다는 가정을 하고 말입니다. 멀티플은 뭘까요? 멀티플은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이 안 좋죠. 철강의 업황도 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2차 전지도 하고 리튬 광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 그러니까 실적은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멀티플은 정성적인 분석들입니다.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개선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수익이 나올 거야.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도 계속 사줄 사람들이 많아져야 내 수익은 극대화되는 거죠. 2배가 올라도 그 주식을 계속 사겠다고 한다면 더 오를 텐데 어느 순간에 판다고 생각되면 주가가 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분석들은 상당히 고도의 환경과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쓰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남들도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인정할 만한 그런 사고의 틀이 완성이 돼야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정보도 많아야 될 것이고요. 테마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뭐 네옴시티 테마다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걸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는 정치 테마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지자체장 선거 뭐 이런 거 있을 때 각 테마들이 누구 주식이다 그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누구 주식이 실체가 있든 없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근거는 누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회사를 밀어줘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거라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대중들이 인정하면 할수록 주가는 올라가겠죠. 테마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식은 비싸게 사주는 것들이 이 거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확률이 높죠. 실적은 확률이 높습니다. 업사이드도 중요하지만 확률이 높고, 멀티플이라는 부분은 정성적인 분석이라서 우리가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좀 있는 게 좋습니다. 테마는 권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테마는 어, 내 테마가 걸리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테마를 일부러 쫓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의 상승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분야마다 어떤 걸 키워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밸류툴 사용법을 했던 거는 실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부분이죠. 근데 밸류툴 말고도 버틀러도 있어요. 버틀러는 엑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각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데이터의 공동 소스는 FN 가이드 자료입니다. FN 가이드에서 유료 회원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니까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무료로 제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버틀러도 어느 순간에는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버틀러는 시각화에 강한 거고, 또 뭐가 있죠? 퀀트킹도 있고, 밸류툴은 그 데이터,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을 제공하는 그래프들도 있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료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내가 그 툴을 충분히 사용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 무료를 사용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주식은 정량적인 분석, 정성적인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둘 다 미래의 실적을 어떻게 땡겨오느냐의 문제라서 우리가 둘 다 실적의 베이스라는 사실은 명심해야 됩니다.